그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받고 살기 의원 본부의 교육국장을 맡고 있는 안영화 교수입니다. 예, 박수 소리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이 자리가 꽉 혀서 많이 오실 때도 있고, 또 이제 다들 일을 하시면서 좋은 모임이지만 또 이렇게 자리 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리 좌석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인사도 나누겠지만,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 이름 자체가 저도 좋아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교수이면서 방송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제 정말 선생답게 정말 방송인답게 엄마답게 아내답게 또 이렇게 뭐 답게 살았나 나를 자신을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의사님들 지도자들 만나다 보니까 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자녀를 키우고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내가 본보기에 정말로 답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장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와서 보니까 다 정말 귀한 분들만 계셔서 매주 목요일날 한 번 모이긴 하지만 귀한 분들이 만남의 장소에서 저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꼭 이 시간만큼은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젊은 층에 속하는지 아무래도 마이크를 잡으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매끄럽게 했는지 어쨌든 저에게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진행을 요청하셔서 제가 교육국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짝꿍이 없는데 우리 이유림 선생님 옆에 짝꿍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네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먼저 오셨으니까 제가 이유림 선생님한테 원래 여자가 가는 게 아닌데 여기 사람답게 사는 거는 먼저 섬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쪽에 가보세요. 사람답게 사는 거는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한 것보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가까운 사람들께 마주보시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웃음으로 여러분들 같이 갑자기 빵빠레가 빵빠레가 내올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마이크 잡은 사람이 원래 대장이지요. 네. 마이크 잡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동심에 그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치면 이렇게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시작.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둘이 이름 선생님 잠깐만 나가주세요. 우리가 파트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나서 반가워요 박수 치다가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반가워요 만나서 시작. 반가워요 만나서 이렇게 만났으니 잘 사귀어봅시다. 일소 일로 인생사 시작. 일소 일로 인생사 멋지게 살아봅시다. 말 자체가 너무 괜찮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맞아보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시작.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에 앞장서 반가워요. 만나서 시작. 반가워요. 만나서. 이번에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만났으니 시작. 이렇게 만났으니 잘 사귀어봅시다. 일소 일로 인생사. 이번에는 자 행복하게 살아가요. 시작. 행복하게 살아가요. 어머나 남자분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 남자들이 이렇게 안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 표정이 완전히 해맑게 동심을 세고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은 아마 그러는 순간에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 목사님 지난주에 뵐 때보다 목사님 10년은 더 젊어가지고 오셨어요. 의상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자 마주 보시고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멜로디를 할게요. 자 앞에 보고 시작.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만나서 이렇게 만났으니 설서다 잘 사귀어봅시다.
일로 인생사 행복하게 살아가요. 아, 너무 잘하네. 남자분들이 안 할 줄 알고 내가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좋아했습니다. 자, 이번엔 행복하게 살아가요. 이번엔 멋지게 살아가요. 그렇죠. 멋지게 살아가요.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래요. 올해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박수.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행복하다면 행복하게 행복이 넘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모인 목요일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면은 귀한 분들이 오시고 정말 나도 부족하지만 사람들에게 사는 방법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배우는 시간이 갔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올 때요 남자분들 표정을 앞에서 보면 무서워. 표정이 없어가지고 무서워. 그런데 나중에 조금 서울이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미소년 같은 또 이렇게 해맑은 미소를 짓다 보니까 저도 좋고 본인들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잼잼잼잼 한번 해봅니다. 손가락 3개. 자, 잼잼잼잼 손가락 2개. 잼잼잼잼 손가락 하나. 3개, 2개, 하나. 이거 빨리 안 되니까 병원 가야 돼. 다시 한번. 3개, 2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때 보이지 않는 내가 머리라고 한다면 보이는 데는 손바닥 안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때 손표식을 한다거나 잼잼을 해준다거나 이러면 너무너무 치매 걸리지도 않고 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잼잼잼을 했습니다. 손가락 3개와 함께 말과 함께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다 같이. 세상에서 네, 둘도 없는 하나뿐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어떤 분한테 이렇게 했더니 어머나 그거 못해. 특히나 남자 회장님이 하세요. 나 와이프한테도 사랑한다 소리 안 했는데 하세요. 아 못해. 하라니까요. 그랬더니 한번 테이프를 딱 끊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먼저 사랑한다 얘기하더라고. 자꾸 사랑한다고. 자, 두 분이서 마주보세요. 이번에는요 앞에 한번 통성명 하는 거예요. 이름 통성명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기 카메라 잡으신 김 대표님 여기 교수님하고 박사님하고 두 분이 마주. PD 그거 그냥 꽂아놓으면 돼요. 여기 짝꿍이 없으니까. 말 안 듣고 그래. 자, 이번에는 통성명에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뿐이 상덕이를, 여기 상덕이 누군지 아시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앞에 짝꿍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앞에 짝꿍이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 이럴 때는 반말해도 돼. 자, 따라합니다. 시작.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뿐이 누구? 소중한 우리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통성명 하고 있구나. 아, 이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그냥 해도 돼, 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뿐이 당신 해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손을 하는 이유는 평상시 안 쓰던 데를 쓰다 보면은 뇌 건강에 좋고 그렇지. 잘했어요. 100점이에요. 굿.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앞에 그녀가 아름다운 그녀. 알아봤구나. 제대로 하세요. 네. 산님이가 아니라 유림이. 네, 유림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준비 시작.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뿐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셨으니까 아멘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 룸에 들어오는 이상, 우리 사람답게 살기 위한 본부에 들어오는 이상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은 살다 보니까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AB형이 있고 다 각자 다르잖아요. 기질이 다른데 사람들은 자기 잣대에다 대고 저 사람이 잘 됐네 잘못됐네 저놈 인간 왜 그래 이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함은 신이죠. 그잖아요, 목사님. 그죠? 허물이 있는 게 인간인데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 보면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더불어가면서 자꾸 완벽해지기 위해서 좀 완성되는 미완성이지만 완성되기 위해서 가려고 모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다 보면 여기 들어오는 순간 행복한 일만,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모임체이기 때문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매주 여러분들을 만나러 옵니다. 자, 제가 아까 11시 하려고 그랬더니 박한선 박사님 11시 10분 아닙니까? 그래서 11시 10분까지 때우느라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신 분은 저 여인이 왜 이렇게 떠들었나 그랬더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구나. 명 MC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 나는 전문의 방송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자,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사장님이 원래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일로 부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를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몇 년 동안 준비하신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데 본부장님 인사 간단히 하시고 새로운 회원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멋진 박상도 본부장님입니다.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출생했고요. 48년생 박상덕,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은 교회 담임 목회를 했고 20년 동안은 담임 목회를 하지 않고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제 그냥 순회 강사를 그래야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한 2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이라고 한 30년 전에 거기가 화전민촌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춘 고속도로가 바로 그러다가 면소재지 바로 그냥 인접해가지고 가가지고 가평군에서 제일 급성장하고 있는 데가 그 가평군 설악면이에요. 그리고 아주 경치가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서 부자들이 많이 와서 별장을 짓고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은퇴를 하고 거기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뭐 긴 얘기 했는데 이게 어린아이들이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그리고 피고 누르고 돌아다니고 그래도요 야단치는 어른들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예. 근데 그놈들도 괘씸한데 그보다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걔네들을 보고 야단치는 어른들이 없어요. 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그냥 물량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본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이게 그냥 잡다한 그냥 그런 종교로 그냥 추락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갱신을 해야 되겠고 우리 국민의식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예. 제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그 망나니로 노는 애들 보고요 가끔씩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 들었어요. 너 언제 사람 될래? 분명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직 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너 언제 사람 될래? 여긴 그래도 다 사람 된 분들이 오신 줄 아는데 우리 그냥 교육을 위해서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너 언제 사람 될래? 한번 그래 봅시다. 시작! 교수님 언제 사람 되시래요? 우리가 요즘 이게 담임 적으면 아주 그 소리가 그냥 차마 말은 할 수가 없고요. 예. 자, 그러면 사람이란 무엇이냐? 사람을 헬라어로 그걸 우리말로 하면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 그랬는데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머리를 이거 하늘에 두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위를 보고 사는 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자, 그게 사람이에요. 그냥 먹을 것, 입을 것만, 그냥 그것만 보고 땅바닥만 들여다보고 다니는, 그건 사람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지. 그래서 짐승들과 달리 유독 사람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바닥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사람의 인겁을 쓰고
들어보셨어요? 네. 사람의 임금을 쓰고 어째 그 모양이냐고. 요즘 그런 말 어째 그 모양이 어째. 응? 사람이라는 게 어째 그 모양이요. 근데 제가 사람답게 살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도 아주 보수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저를 이단같이 생각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계세요. 사람답게. 아니에요. 사람답게야말로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뭐예요? 사람. 구약 성경 전체를 뭘로 요약해놨어요? 십계명으로 요약해놨잖아요. 십계명을 딱 살펴보면 모두가 다 10계명 다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모든 계명을 다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람답게 사는 모습이에요. 성경 전체의 말씀은 한마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기독교인들마저도 그중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답게 사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쫓아가지고 그냥 천국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강원도 한 군데 가다가 그분이 한 40년 전에 예수 안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데서 그 집 신우가 그때 당시 한 20살밖에 안 됐어요. 이 처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홀락 꺾고 그냥 막 날뛰는 거예요. 동네 장정들이 가서 붙들어도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제가 가서 딱 잡기만 하면 잠잠해져요. 뭐 또 무슨 짓 해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뭐 내 눈만 마주치면 그냥 이 처녀가 열흘 만에 낳았어요. 시집 가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양평에서 잘 살아요. 이거를 그 오빠의 뭐라 그래? 올케지? 올케가 그때 예수 안 믿는데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났는데 여자분인데 목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그 능선 하나가 넘으면 거기가 강원도 홍천이에요. 거기 와서 아주 정말 별장 아주 화탐하게 정말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 그래. 그렇게 교회를 아주 이쁘게 그렇게 지어놓고 부부가 와서 거기서 목회한다고 해서 남편이 있고 부부가 목사인데 부인 혼자 있어요. 이분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를 찾아가지고서는 지난해 가을에 저를 찾아가지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겠다 만났어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제가 거기 갔어요. 그분이 거기 온 지가 한 7, 8년 넘은 것 같은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신앙은 열심히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나는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 몇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 기독교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천국에 매달려 있어요. 천국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답게 살면 천국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해서 천국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가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형사하고 저기 내사하고 종교로 내세우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면 천국은 다 있어요. 근데 천국이 그냥 주어진다니까. 사람답게 살면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천국 가려고 바닥물에서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답게 살면 천국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답게 사는 게 뭐요? 간단히 맞추겠습니다.
태초의 사람을 뭐라 그러죠? 누구라 그러죠? 아담. 아담이라 그러죠. 네. 아담을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요. 그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살란 말이요. 그렇게 살면 그 천국이요.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까? 아담처럼 사람답게 살자는 것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살자 이 말이요. 그러면 천국이랑 주어진다 이 말이요. 박수! 천국 자꾸 빼가지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는 짓거리를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너는 천국 난 안 간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천국을 가겠어요. 그걸 요즘 우리말로 이제 그 기독교 용어로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 씨알도 안 맥혀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 시대는 이렇게 전도합시다. 이 시대는 어떻게 전도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아니 이렇게 이러고 달면 전도가 된다니까. 그냥 힘든 건데.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것.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마치고 이따 마무리할 때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그래도 제가 레이저 쏜 거를 눈치채셨나 봐요. 본 주제가 아닌데 우리 박선남 본부장님이 주특기가 하다 보니까 너무나 본인이 너무나 안타깝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화난 줄 안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한기대로 우리가 사는 게 본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행해지고 힘쓰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 값 없이 의 없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믿기만 하면 가지만 우리가 믿는 본이 되기 위해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자칫 또 오해할까봐 제가 수정을 해드립니다. 열정이 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화난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네요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기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새로 오신 분들 우리 대학위원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 협력 조직장 백태우입니다. 오늘은 세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우리 3사 국 동지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거는 단계로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나왔다면 군대식으로 그냥 막. 오늘은 새로운 버전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약 5년 이상 청와대 앞에서 지금까지 정말 나라 살리겠다고 매주 토요일 광야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역 삼각지역 11번 출구 1번 출구에서 그야말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고운동 해오신 3사 구국 동지입니다. 저희 말씀드리면 옆에 계신 분은 제 동기생이면서 동기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옆에 계신 분은 승교사님이면서 기수별 회장을 맡고 계시고 3사 군국 동지회의 현재 간부로 일하고 계십니다. 임원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답게 살자 하고 3사 군국 동지회 또는 6사 배사 공사 연합으로 이 운동을 펼치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여기 오늘 이제 어떤 단체인가 우리 여기 계신 분은 군에서 국방부에서 돈을 제일 많이 주시는 분이고 또 여기는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장관은 못 갔지만은 어쨌든 북한이 아니라 안 갔지? 그런 게 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안 갔지? 안 갔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방배동에 집이 두 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아요. 네. 그러면서 애국 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씩
소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본인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거창하게 그 동기생으로부터 소개받은 한성찬입니다. 죄송합니다. 날 끌잡기 위해서. 저는 이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삼산학교에서도 알았지만서도 1년 됐나? 1년 됐습니다. 애국 운동은 5년 했었는데 나 홀로 애국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동기생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무 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고향은 경기 화성입니다. 경기 화성이고 직업은 그냥 그 아이들 가르치는 그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왜 그 애국 활동을 하느냐면은 그 좌파라고 할까? 좌파 아닌 좌파가 매주 그냥 그 이상한 구호를 가지고서 전 정부하고 즉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그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삼각지까지 오려면 2시간 반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거다 마다하고 매주 오는데 우리가 거기를 참석함으로써 그 뭐랄까 중간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결에서 청와대 경찰들은 일단 그러니까 행정 정부는 그 1대1 대결에서 약간 저기 하고 우리가 그 중간에서 완충 작용을 해서 그 좌파들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창원입니다. 저는 삼사관학교 17기 1980년대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22년간 군대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리버티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중국 하문대학에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머물면서 이제 이 넘어져가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혼자 소가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 일레에게 주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구국 동지회고 만난 우리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ROTC가 23만 명, 육사 우리 3사 각각 10만 명씩 해서 50만 명의 그 우리 간성들이 있습니다. 이병 간성들이 구국 동지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불과 2천 명에 불과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0.5%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조직이 5%의 지성이 리더가 돼서 이끌어 간다고 하는데 전체 국민에 있어서 그 5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서 5%가 안 되는 그 많은 적은 인원이 지금 이 구국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애국심이 군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민간인들 여러분들이 또 구국 활동에 나서서 이렇게 선봉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자기 개인 사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선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장교단 사무국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기독 장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 있는 애국 시민단체에 있는 단체장들을 접촉해서 조직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죄송하지만 검증해러 왔습니다. 과연 순수한 애국단체인지 아니면 애국을 표방으로 내세워가지고 교회 확장을 위해서 그것도 역시 사이비 애국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이긴 합니다만 교회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것은 좀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게 되었고
또 많은 사회 지도층 되시는 분들이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 단체에 행사가 있을 때 초대해서 같이 합류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있습니다. 차렷! 네! 다음. 저 옆에 계신 분은 삼성그룹에서 20년 이상 조직 관리를 해오신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원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에이미 뒤에 계시는 거예요? 네, 방금 소개받은 유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삼성에서 약 20년 동안 인사교육 마케팅을 하면서 삼성 인재들 10만 명을 지도했었습니다. 삼성에서 그 교육을 하는 동안 저로 봐서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일밖에 몰랐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자부심, 그 다음에 10만 명 지도하면서 그들이 지금 삼성그룹의 정무, 부사장, 대표이사들이 됐어요. 그래서 초일류 회사라 그러는데 초일류 회사가 된 게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교육을 아주 철저히 하는 그런 회사에 있었어요. 사원에서 임원까지 가려면 인당 교육 경비가 약 5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교육 경비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 말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플래닝하고 부잉하고 체킹한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하는 일은 KS대학교의 교수, 대학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삼성 있다가 나오면서 느낀 건데 정말 사람답게 살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인성교육이라 그런다 이거는 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릴 일은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어 나갈 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어서 각 부분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부분에 석박사만 양성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드는 것이 제 지금 마지막 계획이에요. 통일이 반드시 됩니다. 벼락같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플래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그쪽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감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저도 뭐라고 못해요. 하나님이 벼락같이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랬을 때 결국은 리더예요. 제가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 것이 학교가 됐든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결국은 리더예요. 어떤 리더가 자리매김하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기업이,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저는 그 리더 교육만 10만 명 이상 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비전, 꿈을 갖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 밑에 잡사라고 있습니다. 잡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주위의 사람을. 결국은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사실은 나타났어요. 무제한 지원을 해주겠다고요. 무제한. 당신의 자금을 했다고 뜻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금액 얼마든가 무제한 지원해주겠다 해서 3년 이내에 그걸 만들어서 오픈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세계 최고의 대학. 좋은 인재를 모집해갖고 그 인원을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길러내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맞는 하나님이 말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최고의 섬김입니다. 아멘. 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수님은 안 믿으시면 여러분 말씀. 네. 적사이잖아, 적사. 다 맞습니다. 최고의 교수진을 확보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수진. 근데 거기에 이제 인성, 사람다운 교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사실은. 손톱만한 나라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눈을 조금만 위로 보면 세계가 보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 다녔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하늘을 쳐다보면 전 세계가 보여요. 손톱만한 나라에서 지지고 볶고 경상도, 전라도, 무슨 북한, 남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만 고개를 들어보시면 전 세계가 보이는데 콤마톡 치면은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88개 언어를 동시 통번역하는 회사에 상임 고문으로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요. 상임 고문으로 88개 언어를 동시 통번역하는데 어디에서? 핸드폰에서. 어떻게? 무료로. 개인이 사는 건 무료입니다. 여행을 가든 뭘 하든.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자도 대한민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책임자분들, 이사장님도 계시고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 교육국장도 계시고 여러분 책임자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고개를 들어보셔서 이 모임이 세계적인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깊이 잘 몰랐는데 딱 들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내가 한국말 하면 상대는 영어로 들리고 내가 중국어를 못하더라도 내가 한국말 하면 상대는 중국어로 바로 들리거든. 내가 불어를 못하더라도 한국말을 하더라도 바로 불어로 들리고 상대가 불어로 얘기하면 나는 한국말. 통번역업계의 삼성입니다. 삼성의 특허를 2건을 양도받은 회사예요. 지금 현재 회원은 80만 명. 다음 달에는 100만 명. 금년 말이면 500만 명. 내년 5월이면 10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를 컨설팅 내지는 이렇게 한 200여 개 회사를 이렇게 지도를 해줬었는데 딱 보면 보여요.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CEO의 마인드가 너무나 좋아서 이제까지 수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무료로 나갔으니까. 근데 회원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돼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든가 이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에 다량으로 이렇게 체계는 별도의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구글도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통역과 번역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구글은 번역회사입니다. 통역회사 또 틀려요. 통번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콤마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에서 바로 그냥 저기 해서 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폰, 일반 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이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개인은 무료. 돈 일어나면 낼 거 없어요. 등록할 때도 낼 거고 사용할 때도 낼 거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어디를 위해서? 사람다운 삶 사는 이 모임이 법인체가 세계적인 법인체가 되기를 기원하고 저는 자주 못 나가도 좀 가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나오시죠. 좀 우리 유일하게 특전사 출신으로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오늘 목사님을 모셔봤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도경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저는 사역도 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게 참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나와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신앙의 도전도 많이 받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분을 이렇게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같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또 이분 나름대로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외양성교회, 그 다음에 문화힐링센터, 또 우리가 좀 요원하게 생각하는 챗 GPT, IM, 여러 가지 소스와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도성선 목사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저는 이름 없는 목사님입니다. 이름은 있는데 이름 없는 목사입니다. 외환선교회 그리고 월드 컨선 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연합해서 하는데 거기에 선교사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선교는 주로 의료 선교하고 이런 극렬 선교, 우물파기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한 2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절반 이상이 지원이 끊겨가지고 귀국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역을 계속 펼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계셔서 이제 국내 왜 이렇게 되나 보니까 국내 베이스 캠프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교회가 많이 발전이 되고 있을 때는 선교도 인호적으로 잘 지원이 됐었는데 그래서 국내 작은 교회 특히 58,000교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0% 이상이 코로나 와중에 12,000교회 정도가 증발했다고 하고요. 정화가 된 거지, 정화가. 네? 정화가 됐습니다, 정화. 교회도 정화가 돼야 돼. 예, 처음에 왔을 때 계셨던 세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45,000교회, 5만 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한 70% 가까이가 10명에서 30명 이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버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코로나 와중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야 뭐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을 더 파송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IM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네트워크나 다단계사를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게 명함 플랫폼입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가 전도할 때 너무나 쓰기 좋은 솔루션인 거예요. 명함에 홈페이지들이 한 10개에서부터 50개까지 뭐 얼마든지 그 역량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같이 따라가고 명함 뒤에 차례대로 또 매일매일 다른 그 스탬 메일들을 발생해서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도구인데다가 또 이것이 작은 교회들에게는 소비자 형태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룹까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10명이나 3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주는 그런 솔루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이걸 가지고 작은 교회들 좀 도움 드리자 해가지고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챗 GPT 열풍이 났잖아요. 오늘 유대은 교수님께서 그 아주 놀라운 선물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콤마 토크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정말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선교를 하다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그 레드오션에서 취직도 안 되고 젊은이들 할 게 아니라 세계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 놀라운 것입니다. 요즘은 소통이 원활한 대화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
챗 GPT를 발견하면서 써보면서 그리고 여러모로 활용을 해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야 이거 무슨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얘기처럼 이게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우려입니다. 챗 GPT는 산업혁명이 그 인간의 육체 노동을 기계로 바꿨다면 이제 지적인 노동을 이제 자동화로 컴퓨터로 자동화로 바꾸는 그런 단계이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챗 GPT와 IM을 결합해서 하면은 목사님 한 분이 수천 명을 전도하는 일도 하실 수 있고 또 교회 요즘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조금 말을 이렇게 기억이 안 나려고 그 전도하기가 힘든데 교인들은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전화번호만 알아가지고 오면 본부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도의 최고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반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또 여러 그 개인적인 1인 창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그 전해드리는 것을 요즘에 좀 많이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뜻밖의 와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또 사람답은 사람이 되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또 선교사가 선교사다워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람다워질 때 무조건 이념이나 이슈로 막 밀어붙이고 진영 싸움이 아니라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다워질 때 우리가 원하는 정말 멋진 그 세상, 살아서도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너무 좋은 여러분들 뵙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은 우리가 궁극증이 뭡니까? 폭넓은 조직을 만들자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첩보는 뭐냐면은 지금 광화문에서 제2의 광주 사태를 지금 공작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계도해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은 오늘 말씀 잘하시기를 마이크를 드리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중간에 눈치채라고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유 교수님 것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시간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들어가는 방법, 말씀만 아니라 이렇게 좀 따로 우리가 강의 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대로 또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할게요. 김진구 이사장님은 화조 협동조합 이사장님인데 근데 잠깐 인사. 빨리 오세요. 아니 인사만 하고 왔어요. 제가 아니 오세요. 눈치가 빠르시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고 인물만 보시고 인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하여튼 사람답게 살자.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분위기가 저도 좀 여기 관계를 절반 정도는 제가 아는 분인데 하여튼 함께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여튼 함께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강의 하여튼 부탁드리고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방송국이다 보니까는 사회 볼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축사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말씀들 다 내용이 좋으시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분은 짤막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눈치채시고 하신 말씀 하신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는 항상 이렇게 회원들 소개하고 본 주제 강의를 우리 인성교육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한선 박사님 모시고 시리즈별로 저희가 강의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보지 마십시오. 제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양해를 구할게요. 저희가 모일 때는 하나 40-50명 모이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뭐 회비 내는 것도 없고 뭐 수익 되는 것도 없는데 사실은 점심값이라는 게 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본부 측에서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한 결과 오늘부터는 좀 간단하게 우리가 거의 좀 못 먹어서 저기 하진 않잖아요. 다들 잘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일부러 식당에 올라가서 육회공군 다 나오는 정도로 우리가 귀하게 대접을 받고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간단하게 김밥하고 과일하고 또 음료수 정도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먹자고 보이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김밥 도착이 시간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래도 30분이 너무 짧을 것 같고요. 25분까지 12시 25분까지 박사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5분은 박사님이 본부장님이 마무리 하셔야 되니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한수 박사님이 인터뷰를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써야 되나? 안 써도 되죠? 마이크. 아, 마이크 이거 써야 되나? 안 써도 돼요. 마이크 이거 틀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좀 의자 하나만 좀 받쳐줘. 의자 하나만. 저 정리하시는 동안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되어가는 꼴이라 그랬어요. 뭐가 되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꼴. 그래서 요거는 2차원, 3차원에 있는 육체의 탈을 쓴 사람들이 이루는 세상. 근데 누가 만든 세상이냐? 저 위에 있는 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2차원, 3차원 세상에 이루어진 세상. 누가 만든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거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근데 왜 천국이 따로 있대? 곰바오 아니야? 곰바오. 얘가 죽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없어졌어. 뭐가 있을게요? 혼이 있잖아. 혼을 뭐라 그랬죠, 이게? 영이라 그랬잖아, 영. 영이 되어간다. 뭐라 그래요? 되어간, 영성 아니야? 영성. 영성. 영성이 4차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야? 하나님. 하늘이 무슨 하자라 그랬어요? 아래 하라 그랬잖아. 밑으로 버텨서 늘 겸손해라. 오늘 시간상 겸손의 뜻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어마어마한 뜻이야. 겸손을 우리가 지도자한테 요구하는 단어가 뭐예요? 각하, 전하, 또 뭐예요? 태하, 진, 과인. 다 이게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이걸 뜻을 모르니 극존칭이라고 안 쓰지. 이게 곰바우 스타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건데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워. 오늘 제가 하려는 말이 있으니까. 이 단어들을 우리가 새롭게 퍼뜨려야 돼. 과인이 뭐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야, 덕이 부족한 사람을 자기 스스로 과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짐은 뭐예요?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백성 모두가 나의 짐이야. 그래서 뭘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관? 면류관을 쓴다 그랬잖아요. 면류관. 임금과 암행어사가 면류관 앞에 있는 이 구슬을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해골 속에 있는 눈동자라 그랬잖아. 해골 속에 있는 눈동자. 내가 이 땅에 이 위치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육체적 피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현충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충원 갈 때 무슨 꽃 갖다 놔야 돼? 큰일 납니다. 앞으로는 아니에요. 현충원에 갈 때는 무조건 빨간 꽃이야. 피야, 그들의 피. 이걸 모르니까 흰 꽃 들고 가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피를 상징하는 붉은 꽃이에요. 흰 꽃은 언제 갖고 와요? 항복이야, 항복. 항복할 때 런닝구 흰색 휘두르잖아. 빨간 팬티 안 흔들잖아. 흰색은 항복이에요, 항복. 현충원에 갈 때는 다 빨간 꽃을 가져가야 돼. 지금 못 바꾸고 있잖아. 뭐답게 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못 가는 거야, 지금요. 모르니까 그렇다니까. 모르는 거 왜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한강이 있어요. 한강 저 상류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져야 한 방울이 흘러내려서 강을 이루잖아. 이 한 방울을 뭐라 그래요? 이 한 방울을 마중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한 방울을 장군이 언덕에다가 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데 불을 쓸 거냐, 물을 쓸 거냐, 화살을 쏠 거냐. 장수가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략을 펴야 되는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물어봐?
한 사람한테 물어보잖아. 네, 스승사자. 이게 스승이라니까. 네. 가르쳐주는 이 사람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뭐라 그래? 어른이라 그래, 어른. 어른의 뜻은 뭐였어요? 선지자? 선지자. 좋습니다. 또요. 어른의 뜻은? 선생님이지 뭐 선생님. 예. 이게 장군이라 그랬어요. 네. 똥장군이야, 똥장군. 예전에 시골 가면 큰 항아리에 변을 넣어놨다고 그걸 퍼놨잖아요. 그 안에 똥이 들어있으면 똥냄새, 네. 된장이 들어가면 된장 냄새가 나. 이게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장군 부예요. 장군부. 그리고 큰 그 병 같은 게 또 같이 있었단 말이야. 네. 이것을 행하는 사람. 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불일 어자, 어조사 어자야. 임금 어자야. 이것이 냄새가 스르르르르르 퍼져나온다. 그래서 스르르르르, 사르르르르. 그래서 뭐라 그래? 어른이라고 그래요. 이 사회에 어른답게 살지. 어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대.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야. 그리고 지들이 스승이래, 지도자래, 선생이래, 부모래. 앞뒤를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분개해서 하는 거야. 이건 분개해서. 제가 흥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어른이란 단어의 개념조차 제대로 없는 사회에서 어른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시니어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 그래? 흔한 말로 이거라 그러잖아.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예. 그래서 지난 시간 영성과 인성에 관한 간단한 개념을 복습을 했습니다. 된 거예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번에 나왔는데 그래 다음에 또 예고편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 사실 내가 박한선 박사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저는 이제 오래전서부터 같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름에 귀한 거를 그 속에 있는 보석을 알잖아요. 매주 생방송을 또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귀한 걸 모시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사람답게 살기 운동본부에 모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그냥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대 평상시대 우리가 뭐 인문학적인 거 학문적인 거는 많이 듣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들어보지 못했냐면 이분은 어디 학문에서 배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고 연구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학문이기 때문에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걸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따라서 우리가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 보니까 이분의 성격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들 보고 화난 줄 아니까 그냥 마무리를 부드럽게 그냥 마무리를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 여성 회원분들은 가서 바나나 하나, 김밥 하나, 그 다음에 그 두유로 준비했으니까 조금 이따가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마무리 본부장님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우리가 시간은 또 지켜야 되니까 사람답게 살기 운동에 3대 기조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양심 회복 운동이에요. 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양심 회복 운동. 두 번째가 경제 안정 운동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원로 목사님, 뭐 박사 뭐 해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지면 사람 대접도 사람 치료도 못 받아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경제 안정이 중요해서 경제 안정 운동. 세 번째가 애국 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6, 70년 사이에 세계 6대 국에 들었고 세계 6대 강국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 상실되는 날이면 사람 대접 받을 길이 없어요. 북한처럼 그런 공산사회주의 되어지면 사람 대접 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애국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유명한 그 뭐라 그랬죠? 표현이라 그러냐?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회 원장. 예, 21세기 우리가 지녀할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뭘 해나 그래야겠는데 구호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구호는 결단력을 가져옵니다. 단합을 하게 합니다. 자, 제가 뭐라 그러든지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이 손 안에 있소이다만 계속하세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답게 살기 운동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우리 가정 행복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우리 사회 정화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대한민국 미래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세계의 평화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확실하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우리 여성회원들은 나눠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다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식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김밥이고 바나나고 교육은 하지만 편안하게 드시면서 교제 나누는 시간 하지만 우리가 목사님이 계시니까 식기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시간에 또 때가 되어서 귀한 음식을 저희들이 나눕니다. 건강케 하시고 아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주 앞에 건강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고 각자 자유롭게 식사하시고요.